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민정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407강은요. 국내 거주자하고 한국 비거주자의 납세 방법과 비과세 혜택 기타의 적용법 차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변하면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혜택은 모두 적용받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하니까 밖에 뭔가 혜택은 있고 국내에서는 일부 혜택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세제행전을 이번 주 3월 3일자 이렇게 표지에 나온 원전입니다. 원전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A4로 뽑아서 이렇게 보시면 하면 되겠고, 자, 이 내가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렇게 그동안 2년 반 동안 이 유튜브 동영상을 쭉 한번 보니까 제일 그 조회수가 많은 게 바로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과세 쟁점이에요. 아마 이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중요하게 많이 보는 이유는 해외에 나가신 비거주자의 한국 사람들이 이 정부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또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과세의 차이가 있는 걸 아는데 그걸 일일이 알 수가 없죠. 실제 국내 사람한테 일을 맡겨보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알려야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전화도 몇 번 오고 해서 제가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비슷하지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본 개념은,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내국인들, 국내 사람들 말하고, 또 국내 기업에서 해외 파견된 사람들 역시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그것은 거주자다. 또 국내에 183일 이상을 거주한 외국인도 거주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80일 이상 한 1년에 이상 근무하면, 여기서 거주하면 뭔가 경제 생활의 활동 중심지가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고, 반면에 비거주자는 이제 외국인들 대부분 비거주자고, 또 국내인이지만 해외로 국내 183일 미만, 즉 해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저 사람을 내외국인 모두를 이제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이 과세 범위에 있어서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왜? 거주자 국내이니까. 국내 전 세계 납세,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고, 타국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국내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하고 국내 소득 소재한 재산만 과세하는 그런 이제 제한적 과세를 한다. 무제한 과세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가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거주자를 과세하고, 그 따라서 특별공제 등 여러 가지 학종 혜택이나 이런 것도 모두 적용하는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하니까 주로 본인 자체에 대한 공제만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많이 이제 양도세가 요새 특히 이제 부동산 보유가 복잡해지니까 많이 팔라고 그러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1세주택 비과세다 이거죠. 그래서 거주자의 경우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할 때 비과세하는 걸 하고, 1주택에 대해서 9억 초과에 대한 장기 보유 공제도 적용을 해주죠. 왜냐하면 국내 거주자니까 1세주택은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는 비과세 같은 건 전혀 당연히 안 되고, 1세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 보유 공제도 당연히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 적용이 안 된다. 왜? 비거주자니까 그 나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나라 혜택을 적용받으면 되지 국내에 어쩌다 보유하는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물가 상승에 따른 일반 장기 보유 공제가 좀 약간 있잖아요. 1년에 2%씩 쭉쭉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모두 다 적용된다. 왜? 이것은 이제 물가 상승 공제니까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간에 물가 상승이라는 어떤 코스트는, 원가는 똑같이 발생한다고 보는 논리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양도세율은 둘 다 일반 세율로서 차이가 없습니다. 즉 6%부터 45%까지 쫙 적용하는 것을 똑같은 구간을 적용한다. 왜? 이것은 차익이 있으면 그 과세 단계 차율까지 차별 대우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양도가 있고, 그럼 징여 공제액에서 직계전비속 공제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배우자 6천만 원,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주자의 징여는, 거주자가 있을 때의 징여는 다 적용되는데, 비거주자, 즉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수중자가 징여를 받을 때는 직계전비속 공제하고 배우자 징여 공제 같은 게 적용이 안 돼. 왜냐면 그 나라의 것만 적용받으면 되니까 국내에서까지 적용되면 잘못하면 이중 적용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징여자산 합산해서
수중 거주자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 전체 전 세계 소득 재산을 합산하는데 수중 거주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국내 원천 위주로 비거주자는 다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상속이 됐을 때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모든 상속 공제를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거주자가 상속인이 비거주자 즉 승계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면 국내 상속 재산만 과세가 되고 기초공제는 이제 보통 그 상속공제에서 기초일괄공제가 5억이고 자녀 배우자 공제가 5억 최소한 받는데 이쪽 비거주자가 상속인의 경우는 기초공제인 2억 원만 기초는 무조건 기초니까 2억 원만 공제되는 것이지 배우자 공제 뭐 5억 기초일괄공제 5억 이런 건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자별로 6억 원 공제해 주는데 이것은 제한세에 대한 공제에 이중공제하고 이중으로 제한세 세금이 부과되는 걸 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를 일반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호세, 종합부동산세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표를 잘 보시면서 잘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회계본의 대표 박인종 회계사입니다.